참 미국장도 하락하고 국내장도 급락을 하고 지난번에 이 파생시장의 제도 개편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대표님? 예, 끔찍해지잖아요. 그 15분 앞당긴 게. 그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간단히 얘기해서 시가상이 이렇게 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꼬리 변동성이 몸통을 더 크게 흔들리는. 그리고 네. 사람들 심리가 깎고 간 사람들은 오히려 개별 종목들을 저가에 무지 털 겁니다.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수혜 안 줘요. 네.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러니까 참 빨리 이 방송 듣는 정책 당국자께서 계시면 빨리 9시로 옮겨주길 바랍니다. 이거 15분 그대로면 네. 우리나라 외국인 노름판돼요. 진짜 노름판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은 많이 안 파는데 선물을 엄청 또 팔더라고요. 이것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또 급등할 것 같아요. 또 오늘 파생시장 보니까. 지금 완전히 공포를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미국 국채라든지 지금 매크로로 보면 끔찍해요. 뭐 이제 폭락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논리인데 저는 마디가 온 것 같아요. 나스닥 마디. 나스닥을 저는 항상 복잡할 때는 그냥 4등분 시켜고 단순하게 중심만 딱딱 봅니다. 네. 75% 능선이 13,300인데 요게 6월 26일 날 저점 찍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14,000까지 우리는 별로 안 갔는데 확 갔거든요. 네네. 여기서 지지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1차 바로 12,000대로 가면 우리 2,400 부러지는 건데 이거는 이러면 돼요. 원달러가 1,350원에서 100원을 더 치고 나가는 거예요. 1,450원. 네. 그리고 미국 국채 노이즈가 더 심해지면서 또 달러 인덱스가 105불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노이즈들 상해 폭락하고 홍콩 증시 폭락하고 이런 게 동시다발로 오면 여기서 100 더 날아가는데 네. 저는 오늘 파생시장에서 얘네들 꼬리 흔들면서 밑에 싹 걷어가더라고. 걷어가. 그래서 내일과 모레에 네네. 특히 모레가 미국 시장 옵션 만기입니다. 거기도 풋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제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과 내일 코스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매도친 풋 포지션의 에너지들이 청산 들어가요. 그럼 청산 들어가는 순간에 간단히 얘기해서 하방을 청산한다. 그럼 매도친 거 매수가 현물에서 싹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중요한 변곡점이 온 것 같고 오늘도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하기 힘든 테마주들 뭐 초전도태들 날아가고 근데 그런 것들 외에 우량 종목들이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장이 이제 계속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합주가 지수가 저도 이렇게 요거를 계속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종합주가 지수 EWI, EM 여기에는 종합주가 지수 니꼬로 시가상위 종목에 삼성전자가 같이 껴있다고 보시면 EWI, EM에 간단히 삼성전자가 1등, 2등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많이 안 팔아요. 오늘 탔어요. 근데 EM, EW를 계속 때려갖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에서 삼성전자 200만 주 예를 들어서 샀다 쳐요. 네. EWI, EM에서 300, 500만 주 때리면 결론은 숨어서 때리는 꼴이 되잖아요. 대표님, EM과 EWY가 뭔지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겠어요? 블랙록이 운영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담고 있는 ETF. 예, 그러니까 EWY가 100억을 샀다 그러면 20 몇 프로를 삼성전자 팔았다면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EM이 옛날에 삼성전자가 4위였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와서 2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텐센트 다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언제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 여기 왔어요. 7월 7일. 좀 많이 빠졌어요, 대표님.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이게 하나의 전환. 2,455를 이 보라색 선을 찍고 가겠냐, 여기서 바로 가겠냐는 나스닥이 13,000을 깨면 한번 찍고 간다. 그런데 나스닥이 오늘 밤부터 뭔가 전 이제 거기도 풋옵션 하방 노렸던 세력들이 청산을 할 것이다. 예, 청산 이제 챙겨야 돼요. 네. 이것도 하나의 징후가
그 비관론자로 유명하신 분이 그 신문에서 대문짝이 났더라고요. 하방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청산하셨을 것 같아. 그 신문에 그렇게 냈다는 얘기는 그 자기 포지션을 왜 노출시켜? 그러니까 이런 게 언론 플레이가 우리들 선수들에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쫄린 격이 된다는 얘기. 여기서 한번 팀 큰일 나겠다 해갖고 네. 뭔가 협조자를 원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도 이제 후달리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는 그래서 요번 작년도 저점이 2134, 2668, 8월 1일 고점입니다. 저는 이 상승폭의 중심보다 여기서 2535에서 지지하고 다음 파동에서 대반등이 2600과 2635가 실패했을 때 삼성전자 7만전자가 되돌림 주는데 저항을 작동했을 때 네. 9월 달에 전번 시간에 나스닥 상장하는 에너지가 그리고 3, 4분기는 실적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때도 이거를 치고 나가지 못했을 때 다음 공격에서 이게 2400이나 2450이 구경이 되지 요번에 바로 구경시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럼 오늘이 바닥 정도가 되겠네요. 전 파생시장에서는 그런 냄새가 나요. 제가 매일 그 양매매를 해보잖아요. 네. 계속 하방에서 300에서 400%씩 나요. 그러니까 꼬리 변동성, 그러니까 요 하방 포지션의 옵션에서 300, 500을 먹기 위해서 삼성전자 계속 500원 때리고 1000원 때리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시가장기 종목들. 그러면 이제 다시 상방에서 또 콜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500원, 1000원 땡기는 시점이 나오겠죠. 그게 내일 모레 요게 딱 기점을 볼래요. 그래서 나스닥과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파생 기준으로 맥점이 들어왔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제가 또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 매매 기계적 사고 이거를 제가 기계 언어라고 그럴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 인간 아니에요. 기계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훈련하세요. 상승 1로 놓는 거예요. 하락은 0? 0으로 나요. 네. 그러면 일방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N자 멋있는 N자 101. 그죠? 네. 근데 1010이 진폭이 뭐 2% 3%에서 1010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1이 쭉 빠졌다가 0이 10개 이상 넘어가는데도 안 빠지는 의미 있는 지지선. 이게 종합주가 지수하고 나스닥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빵빵빵 계속 하락해요. 근데 빵이 계속 치는데 3일 동안 평균 단가 보면 그 제자리예요, 그냥. 네. 그게 중요한 작용 반작용의 기점입니다. 그리고 이거 또 111이 계속 가요. 그런데 어느 수준에서 1이 한 개 탈렸으니 둔화돼요. 그럼 0이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됩니다. 네. 요새 제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칩셋 미디어나 SNS 지금 이 에너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12만 원 가니까 111인데 자꾸 못 가요. 그래서 이거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죠. 네. 제가 기계 언어로 다 바꿨어요. 나스닥이 1 빵빵빵빵 1 빵빵빵빵 1 빵. 근데 이 빵이 많다가 8월 7일 한번 하루 쳤는데 그 다음에 연속성이 없으면 이걸 빵으로 읽습니다. 아, 대표님 지금 오른 날은 1이고 떨어진 날은 0인가요? 예, 상승률 다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하락 그러면 이 날짜를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일 연속 하락입니다. 그러면 음봉이 이런 각도면 네. 대충 1일이 연속 나오는 타임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보세요. $1. 네. 1270원대에서 지금 오늘 1340원까지 갔다가 지금 야간 선물 보니까 뭔가 개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야간 선물에 뭐 네네. 한국은행이 될지 뭐 누가 될지 뭔가 막아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111 연속이죠. 미국 10년째가 4.2까지 갔다가 이것도 지금 보니까 4.18 찍으면서 뭔가 변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N달러가 145.
그럼 여기가 다 지금 공포를 만드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일의 연속성이 어때요? 이게 빵 들어올 자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1도 한 10개 정도가 연속되면 0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확률적으로요. 확률적으로. 내가 이거를 통계를 내보니까 네네. 10개에서 13개 연속이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작용 반장은 줬다가 다시 빼지 스트레이트로 뭐 15개, 20개 가는 게 한번 세보세요. 네. 그런 상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300과 13,500. 우리 종합주가 지수로는 2,500과 2,520. 또 선물로는 330과 332. 오늘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미결제 13,000개 매수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비차익 매수로 마감시켰어요. 그래서 나스닥만 초안치면 네. 단기간에 20포인트 뺐습니다. 20포인트. 그러면 파생시장으로 7에서 10 대반등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하나의 공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감을 우리 시가상위 종목들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종합주가지수 연속성이 이제 2,520에서 이제 빵의 연속성. 삼성전자도 보세요. 계속 빵빵빵입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세요. LG 에너지가 111 연속이 나오는 자리가 있죠. 네. 그죠? 빵빵 가다가. 근데 55만 원을 뚫지 못해요. 일이 가는데. 그러면 이게 꼭 현대차 20만 원에서 나온 현상이고 기아 9만 원대 나오는 현상. 일이 가는데 계속 그럼 빌려다가 대차 매매. 상단이 막혀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네. 그 자리가 기계들이 알고리즘이 눈에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빌려다가 때리는 자리라는 거. 그러면 그 자리를 항상 기억하세요. SK하이닉스는 12만 원. 여기 111 연속 12만 원. 네. 당연히 여기가 저항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55만 원. 요 자리를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 언어로 보면 여러분들이 빵이 연속성이 몇 개 나오나 카운팅을 날짜 세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를 뺐냐면 진폭을 뺐어요. 네. 진폭은 사람의 심리를 결정하거든요. 사실 1과 0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공포감이 커지지는 않네요, 대표님.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감정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초전도체에다가 대입해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초전도체 1이 상한가입니다. 11이 상상이고요. 네네. 그런데 기계적 언어로 바꾸면 그냥 11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초전도체입니다. 네. 보세요. 지금 제가 전번 주에 이 초전도체를 알고리즘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해라. 빵빵빵이 연속 나오거나 그래서 파워로직스 7,000원대는 사라. 오히려 금액 정하고 그다음에 원익 PN가 이게 8,000원대 사라. 그런데 요새 보세요. 1111 연속 나오죠. 1111. 근데 그 8월 11일 14 요건 거래 정지당했고 상한가. 그다음에 8월 10일 11일부터 어떤 분이 한 번 또 뭐 보나사피엔스의 무슨 대표가 이건 진짜다. 한번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연속 1111 다섯 번째죠. 전 이거 빵 나오는 순간에 하정가입니다. 그럼 언제 빵이 나올 건가 예측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진폭이 8,000원에서 16,000원 이 상승폭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듣고 초전대 사신 분들은 빨리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라고 또 전략을 짜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렇게 인위적 고점에서 하종가하고 반토막을 미리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빵 한 번에 사지 마세요. 네. 빵이 연속으로 나오는데 안 빠지는 자리. 그게 3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습니다. 요 자리가 오면 그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명히 또 어떤 단체나 어떤 분이 또 초치는 얘기 할 타이밍이 딱 들어왔어요. 지금 그 초전대 연구원 쪽에서 2주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1주 지났다고 그럼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또 우리는 또 보도를 하나 또 볼 거라고요.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시각으로 이것도 양자역학적 시각으로 된다 쪽에서는 진짜 긍정적인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고요. 부정적으로 접근해 실험하면요 실패해요.
이게 또 생각이 그 물질에 들어간다. 약간 소설 같은 얘기지만 네. 저 단언컨대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네. 그러면 초동태 연구소 쪽에서는 리포트가 검증을 하는데 긍정적보다는 부정적. 저는 그렇게 배팅해서 그동안에 이게 또 순식간에 7,000원짜리가 2만 원, 8,000원짜리 어마무시하게 그 순식간에 뭐 더블 상갔거든요. 그거 대드 잡고 팔 수 없으세요. 네. 어떤 때는 시간 외에 하한가를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이거를 기계 언어로 바꿔서 오늘 공부한 것 같이 일이 연속이 5개 나왔습니다. 요거는 5개에서 7개 사이에 빵 나오는 순간에 위험하다. 이렇게 또 로직을 이용해서 한번 전략을 짜 보시죠. 그러면 실전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매수할 때나 매도할 때 0이 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온다. 그렇게 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주가가 급등세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옆으로 얼마나 기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은 일일이 계속 나오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건 기계가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대차 매매 에너지가. 네. 그 선이 의미 있는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0이 지금 연속으로 10번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게 6만 5천 원, 6만 6천 원이 전번 파동의 의미 있는 고점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합성된 게 카바가 돼서 매수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자리가 딱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기계 언어로 바꿔보면 네. 뭘 체크할 수가 있냐?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지지, 의미 있는 저항을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종목들이 시가상위 노상 오는데 111이 계속 5일째예요. 근데 주가를 보면 3%도 못 가요. 네. 그 의미를 두시라고요, 그게. 그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고리즘 패턴을 세력주나 테마주에도 이용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까 아니면 넘어가 볼까요? 알고리즘 넘어가죠. 매매. 예, 예. 네. 포스코 그룹도 일단은 매매를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흐름을 좀 봐주시겠어요, 대표님? 저는 네. 포스코 그룹은 1년 동안 쳐다보지 마세요. 1년 동안 단언컨대. 제가 그 시장 탐정가라고 조사관이라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포스코 ICT 5천원에서 10,000원짜리 팔아야 되는 물건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그 현대로템 그 4만원대 하지 마세요. 뭐 근데 나중에 하우스에서 500만 주 파는 데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 호흡하고 다른 이런 종목들을 3년이나 5년 들고 있는 하우스가 있다고요. 포스코 그룹이. 네. 우리가 워렌 버핏 따라하게 해갖고 종합상사에서 포스코 인터넷 처음 들어간 게 22,000원입니다. 이걸 9만 원에 왜 사세요, 그거를? 회사가 뭐 환골 탈퇴했어요? 실적이 그만큼 2만 원짜리가 9만 원 갈 만큼 커버가 돼요? 저는 그거 간단히 해서 언론 플레이와 간단히 해서 주가에 그렇게 뭉쳤던 에너지가 에코프로, BM 금양을 팔아먹기 위해서 포스코 에너지가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제가 MSCI 들어가고 거래소 이동됐을 때 빌려다가 때리기 시작하면 그때 충격파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포스코 그러면 더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근의 단가 갖고 보지 마시고 이 종목을 네. 3년 전에 갖고 있는 하우스들은 지금 어떻게 할까? 대주주의 탐욕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 최소한 1년 전에는 얼마였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 퀀트 시각으로 빅데이터를 돌려야 엑셀. 그러면 이게 다 인덱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2주 요 데이터를 52주 최고가 기준으로 오른 종목 순서, 52주 최고가로 하락한 순서, 52주 최저가로 오른 순서, 52주 최저가로 하락한 순서를 소팅해 보는 거예요. 네. 이러면 또 얘기가 헷갈리시죠? 그러면 샘플로 한번 볼게요. 네. 이 종목입니다. 옆에 보세요. 52주 최저가 대비해서 상승 상위로 소팅을 쫙 한 겁니다. 1등 뭐예요? 에코프로 900입니다. 10배. 근데 고점에서는 지금 28%가 빠졌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위험하냐면 저가와 고가의 중심가 공격한다고 봅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게? 80만 원입니다. 그래도 100만 원은 좀 잘 지켜주는 것 같긴 한데
지금 80만 원 선까지 열려 있다고요. 요번 4월 28일 저점이 90만 원에서 120만 원. 제가 120만 원 네. 떨어라 그랬죠. 그거를 구조화시키는 기계 알고리즘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빌려다가 여기서 90만 지지 못하고 공격해버리면 네. 그때 투매가 나오거든요. 그걸 유도하는 공격을 방어하는지 그게 공격이 먹혀 들어가는지 그때 보시죠. 근데 그때 저는 포스코 에코프로 BM이나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을 이용할 것 같아요. 보시면 포스코 에코프로 BM 보세요. 얘는 벌써 중심 깼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세요. 8만 6천 원짜리가 58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4등분의 반이 얼마예요? 33만 원이죠.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깼어요.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은 25만 원까지 뺀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마.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하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포스코 DX도 지금 5천 원짜리가 4만 5천 원까지 10배 갔어요. 네. 중심값이 얼마예요? 2만 원. 이거 깹니다. 나는 한 2만 원 초이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딴 종목.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의 숏 에너지가 저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코스로 나올 거다라고 보거든요. 꽤 길게 보시네요. 왜냐하면 다른 거 여기서 빼갖고 바이오나든지 다른 걸 해야 되니까. 다른 자원으로 쓴다고요. 빌려다가 대차 매매하면서 이거를 죽이면서 여기 죽이면 그 에너지들이 여기서 팔거나 손절 나온 에너지들이 다른 거 쏠리게끔 만들면 그 불쏘지게 만들 거거든요. 네. 나는 그게 파두 신규 상장돼서 그쪽 연결고리, 그 다음에 바이오 쪽, 그리고 또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책 관련주 이런 쪽으로 저는 설정을 해보고 조사해보고 보면 하우스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어떤 건 하지 마. 철저하게.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거 여러분들 3개월 전, 한 달 전, 6개월 전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네. 3년 전에 이 종목을 갖고 있는 큰 하우스들이 요번에 현대로템도 3년 들고 있는 거, 에코프로도 3년 들고 있는 거 엎어버렸거든요. 지금 3년에서 4년짜리 포지션 엑스트입니다. 그러면 그쪽이 그 엑스트 했다는 얘기는 땅 구조를 만들어요. 네. 그게 뭘까를 찾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앞으로 내년도 장까지 보는데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대표님, 지난주에 이제 9월에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죠. ARM 상장 이슈를 말씀하시면서 이 전력용 반도체 또 지금 이제 상장돼 있는 파두 연결고리를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안 그래도 파두 말씀을 하셔서 일주일 동안 파두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것도 제가 파도가 실패해서 급등했다 예측을 한 겁니다. 아, 이게 매도자 시각으로 봐야 돼요. 네네. 이게 시장이 조성에 성공해서 따상따상 갔으면 엑스트하고 주가 꼭지치고 급락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갖다 대서 상장시킨 뒤에서 모든 작업하는 하우스 다 떠하는 거예요. 물량을. 실패했거든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죠. 그렇죠. 그 작업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을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요? 끌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ARM 전력 반도체. 그래서 대장 하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 갖고 저는 지금 25,000원에서 46,000원까지 흔들어. 그럼 35,000원을 지지하나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했다가 다시 5만 원, 7만 원 이거를 대장을 만드나 보세요. 그때까지는 주변은 안 건드릴 겁니다. 뭐 AD 테크놀로지나 코아시아나 이런 것들은 막상 상장시키는 가까운 9월, 10월 달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7만 전자 가야 땡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만,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시장 조성시켜서 흔들어서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파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가 또 하나 아이디어가 10월이나 11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하고도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IPO 끌개들이거든요. 파도도 성공했어.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도 성공하지 않겠어? 그럼 그 작업을 벌써 또 하는 하우스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수술용 로봇을 바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종목이 이렇게 압축되는 것 같아요.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저는 대장을 루닛이나 뷰노 보지 마시고 큐렉스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큐렉스가 16,000원인데 오늘 땡기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이런 것들은 시간의 작업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큐렉소 같은 경우는 한 22,000원, 3만 원 가면 단계 다 파는. 그리고 큐렉소가 끝났어요. 그럼 돌립니다. 고용이든지 이런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두산그룹에서도 뭔가 하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거워요. 또 원전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돌리나. 그럼 두산 테스나요. 오늘 가장 강력한 게 두산 테스나. 이런 것들이 다 냄새가 나는, 조사해 보면 그 창구들까지만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가 어느 흐름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대충 어떤 때는 이 종목이 이 팀이냐 뭐 이런 정도까지 흐름이 나오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시장은 그래서 매도자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는 파도가 흥행에 실패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25,000원까지 거기서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0월 달까지 파도가 그 한미반도체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사는 그림입니까? 파는 그림입니까? 한번 보세요. 한미반도체 4만 원과 5만 원에서 안 빠질 뿐이에요. 네. 시스템 반도체에서 얘가 1등이었거든요. 일단 이거 팔아먹는 구조가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보시면 111, 빵, 111, 빵, 111이 연속되는데 5만 원에서 계속 걸려요. 얘는. 네, 네. 그거를 기계 언어로 해석하면. 근데 4만 원 근처 오면 또 땡겨요. 그래서 계속 요 박스. 그런데 두산 테스나가 오늘 탁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 IPO다 이것도. 그러면 요거 짝짓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렉소, 두산 테스나 두 가지를 X축 놓고 또 9, 10월 달까지 딱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너빌리티는 이게 지금 거래량 죽고 이게 다 죽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빵빵빵빵빵이 우위거든요. 대신 15,000원, 16,000원에서 얘는 그러면 이런 파동일 거예요. 계속 올라나려다가 한번 으쌰 나오면 또 하루나 이틀 반짝거려서 또 빠지고. 그래서 얘는 의미 있는 저가 16,000원, 의미 있는 고가 19,000원의 박스. 이렇게 각 종목마다 그러한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각각 종목마다 이 종목은 박스 트레이딩, 이 종목은 선별된 주도주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성관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보시면 하락 종목들이 앞으로 이 파생시장 때문에 전체의 70%가 하락할 겁니다. 끔찍할 거예요. 더 털릴 겁니다. 그리고 그 살려주는 것도 압축되는 거죠. 그리고 연속성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또 봅니다. 참 힘든 장 같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주가 지수가 지금 정도에서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좀 반등을 줄 때 우리가 이끌어 갈 만한 섹터는 어느 쪽을 보시는 거예요?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갈 만한 섹터? 그래서 전류용 반도체. 예. 그 다음에 또 그 바이오 로봇. 근데 그 불치병 관련 테마에서도 제가 이 시간 통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선별된 종목들을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인벤티지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당뇨병 관련주라든지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한번 보시죠. 인벤티지랩 하지 마세요. 이것도 보시면 2만 3, 4천 원대만 가면 꼬리 달리면서 뭔가 팔아먹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한 게임이 끝나간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15,000원과 17,000원 정도 동그라미 여기 오지 않는 한 이거는 안 봅니다. 그 다음에 퓨처캠도 마찬가지예요. 8,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딱 두 가지 선정 조사해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아이센스나 동훈 아나운인가? 동훈 아나텍. 아나텍. 네. 이거 급등화 보지 마시고 인벤트 지랩이 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동이 끝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이동 끝난 거를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SK바이오팜도 10만 원대 끝난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이제 8만 원과 8만 5천 원만 해볼래요. 바이오 관련주가 올라갈 섹터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 쪽으로 좀 순환매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첨생법. 첨생법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뭐 성체줄기나 윤리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줄기세포를 보행해갖고 암이나 젊음이나 재생하는 데를 못합니다. 근데 일본은 가능해요. 그래서 많이 돈 많은 분들이 일본 가서 뭐 치료를 받고 오신다라는 얘기. 예. 그런데 뭐 비용이 1억인가요? 1억 정도가 1억이 된다고 넘습니다.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 뭐 대충 그러면 10년 이상 젊어지거나 뭔가 재생되거나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거기에 근데 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천생법이 바뀌려면 저는 2027년이야 2030년. 그럼 아직도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그거를 주도하는 기업이 차병원이에요. 한 5년, 7년을 바라보고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맞아요, 대표님? 근데 저는 주가는 앞당겨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이게 보시면 상반기 매출이 최대 실적이 다시 나오고 이제 저는 얘가 이제 1조 매출을 분명히 그걸로 딴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이 줄기세포 치료 받으러 일본 갔는데 이 국회의원들 로비에서 계속 이제 개정안 발의하고 뭐 해갖고 내년 국회의 색깔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속도가 좀 달라지겠죠. 총선 이후로요? 예. 그러면 저는 선을 딱 두 가지 긋습니다. 3만 원 선, 4만 원 선. 포스코 DX나 현대로템 12,000원대, 15,000원대 하는 감각으로 해보시죠. 그래서 3만 원과 3만 원을 보합으로 생각하죠. 이게 좀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주식에는 이런 종목들은 띄엄띄엄 보면서 그 시대가 2차 전지 그러면 시대가 재생의학 첨생법으로 갔을 때 단기간에 얘도 3배, 5배, 10배 이런 에너지가 나오면 좀 14,000원 10배 가면 얼마예요? 14만 원 아닙니까? 그런 에너지가 나올 꿈의 에너지인데 저는 그 미래 지도를 믿고 하자. 실적이 이제 뒷받침된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그렇죠. 예. 대신 법은 아직까지는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속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쪽은 하우스가 형성이 안 돼요. 이것도 DB 하이텍, DB 그룹이 하우스가 형성 안 되고 오히려 매도나 하고 이런 거 비슷하게 네네. 이것도 옛날에 찍혀서 그렇습니다. 누구한테요? 현 정부? 적폐 뭐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포트에 들어가려면 사파가 정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포트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돼요. 그게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조합만 가능해요. 사모펀드나 조합만. 근데 형성이 됐습니다. 투자조합, 대신기술 투자해갖고 이쪽 에너지들이 벌써 조합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벤트질의 퓨처캠 다음에 이제 차바텍으로 여기에 화두는 재생의학 그리고 매출이 1조 넘을 때까지 이렇게 잡아보시면 어떻겠나. 그러면 또 여기서 제2차 전지 같이 또 뭐 스마트 시티 같이 뭐 이런 어떤 큰 에너지들이 그런 데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들 쳐다보지 않고 주가가 쌀 때 네. 해서 열광할 때 파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포스코 그룹도 지금 왜 하십니까? 1년 전에 이거 다 얼마였는지 다 뒤져보세요. 하지 마십시오.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펀드가 청산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 받아냅니다. 그리고 왜 청산하는데 딴 거 하려고요.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려고. 예, 아니 포트 제조종자가 거기 포트 제전략이 들어간 겁니다. 네네. 간단히 얘기해서 뭐뭐뭐 자산운용이나 뭐뭐 투자해서 루닛을 해갖고 엑시트 했어요. 그러면서 ETF 만들어갖고 엑시트가 끝났습니다. 네. 그럼 다음 뭐 할까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다음에 투자할 대상을 어디서 선정할 건가? 이게 파도같이 전력 반도체에서 할 건가? 바이오에서
첨생법 변화를 이용한 재생을 할 건가? 아니면 암 표적 뭐 이런 것들을 할 건가? 아니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소형 원전에서 이걸 뚫고 할 건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CIO나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의 그것도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네. 이게 또 회의해갖고 거기서 결론이 나야겠죠. 근데 그 작업이 벌써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쪽 섹터도 그러니까 불치병 테마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금이 이제 조성이 되고 지금 아까 뭐 금리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벌써 3년간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서 또 3년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면 그거 얼마나 3년 금방 갑니다. 그리고 이상한 거 급등한 거 걸려갔다가 다시 또 급락해서 다시 회복하는데 어떨 때는 3년에서 5년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역사이클 걸려버린다고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쳐다보지 않는 쪽을 들여다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립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중에 DB 하이텍 관련해서는 하우스가 조성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지금 하우스보다 더 큰 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강성부 펀드.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내년 주총 때 그 사회에서 자기 사람들 집어넣을 그리고 지금 방어를 DB 그 메탈이라고 합병을 합니다. DB하고. 그 DB 왜 합병하는지 공격 방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DB나 저는 이래요. DB는 1,500원, 3,000원 보합입니다. 지금 이게 머니게임 싸움이거든요. 네. 언젠가는 분명히 싸울 거예요. 그 타이밍이 5천억을 넘겨야 돼요. 지금 2년 유예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회이사를 4사람으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기가 한 사람이 내년에 딱 끝납니다. 네. 그럼 내년 주총 때 공격하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대주주는 빨리 합병하고 희석화시키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띄엄띄엄 보시고 DB 같은 경우는 한 전 3,000원 넘으면 정합판 킵니다. 제가 포스코 ICT였을 때 5,000원, 6,000원 사갖고 계속 2만 원 돌파하면 정합판 키세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5,000원이지 2만 원 가면 이게 수익이라면 2만 원부터 시작이다. 실제로는 얼마까지 보냈습니까? 4만 원까지 보냈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에너지의 큰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의 그 게임들이 나오니까 DB나 DB 하이텍은 이거는 대주주들 간의 또 이해 당사들 간의 싸움입니다. 네.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개인적 싸움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강성펀드가 들어간 단가가 6만 원대 평균 단가 치면 50% 먹어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딱 저건 10만 원 무조건 넘긴다. 그래야 풀린다. 그러면 언제쯤 그렇게 될까? 내 사람 집어넣고 사회에서 집어넣고 에너지를 줘야 될까? 아니면 그거를 대주가 인수해 주든지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DB 메탈이 굉장히 우량한 회사거든요. 요거를 왜 합병시키는지를 한번 상상을 하고 시나리오 짜보시죠. 나는 합병시켜 놓은 다음에 저거 상장시키겠구나라는 DB 생각이- 메탈을요? 예. 그 작업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부 펀드가 매수한 단가가 6만 원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주가가 5만 2,300원까지 내려와 있으면 강성부 펀드 쪽에서는 지금 주식을 더 사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는 지분이 않습니다. 늘지는 않으니까. 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지금은 이제 일단 자기가 한도 냈고 산 건 딱 끝냈고 네네. 지금은 이제 그 사회이사 공격을 먼저 하지 않을까. 내년 예. 바라보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회이사 공격할 때쯤이 뭔가 근데 그 사이에는 이제 이것도 업황으로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이것도 전력용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3, 4분기, 4, 4분기의 주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8만 원과 10만 원을 여러분들 기다리면 5만 원대 6만 원 사시면은 8만 원과 10만 원이 기본으로 나오는 주식이고 10만 원 넘어야 진짜 싸움 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격 패턴을 어떻게 할 건지 네. 서로 타협받고 인수를 해주려고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그럼 DB 메탈 상장 게임으로 가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한 내년 주총 때나 어느 정도 윤곽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네. DB 할 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주무시죠. 그럼 매일 이거 봐서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움직일 거보다 그냥 거래량 없이 흘러내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DB 갖고 있는 1,500원, 3,000원 그냥 보합으로 생각하십시오. 3,000원 넘어야 게임이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5천억을 넘겨야 되거든요. 네. 예, 그게 트리거가 되는지만 보시죠. 대표님, 중국 관련 소비주들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제 보지 말자. 당분간은 아니다. 롯데 관광개발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그널을 포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였죠.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오는 게 허용이 되면서 주가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그런데 이 시간 좋아질까요? 통해서 그러잖아요. 9,500원, 1,500원은 사볼 만한 가격이 있다. 롯데 그럼- 관광개발. 예, 카지노만. 그런데 언제 단체 관광이 할지 모르겠다. 빠르면 뭐 1년이나 2년 걸리는. 근데 네네. 생각보다 그렇게 확 났잖아요. 그래서 15,0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9,500원, 15,000원 사신 분들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 뉴스에 엮이지 마시죠. 네. 그 시점에서 딱 뭐냐면 52척의 그 크루즈선이 예약돼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산해봐요. 한 1,500명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크루즈 한대요? 1,500명. 네. 예, 1,000명이나 1,500명입니다. 그럼 50척이에요. 6만 원이라고요. 그 6만 명 와서 뭐 어떻게 하라고? 100만 원 와야 되거든요. 100만 원. 네. 100만이 올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저는 내년 1월이 중국의 큰 병. 요번에 저는 또 이렇게 매도자의 시각같이 그 정치 역학적 시각으로 왜 이 시점에 네,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했냐? 6년 만에요? 속으로 무지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벽개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동 부유라든지 반간첩법이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이 삼각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저기도 정상회담 할 겁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그럼 이 삼각이 충돌하게끔 되는데 그 충돌의 기점이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 전후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엔터도 하지 말라, 게임도 하지 말라 이런 논리도 요번에 이 재료 갖고는 급등할 때 때리고 다시 봐라 이런 것도 이게 군사적 갈등으로 하게 되면 이게 가라고 해도 가겠습니까? 이게 10월에서 12월 코스에 갑자기 또 생각지도 않은 변수 터져봐요. 그러면 급등해서 막 따라가. 저라면 롯데관광개발은 이번에 9,500원에서 1,500에 사신 분은 15,000원부터 17,000원 매도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 오네라든지 또 노이즈 생겨갖고 120, 12,000원까지 퉁 빠져요. 그럼 난 그럴 때 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3,000원 뛰기는 쉬울 것 같아요.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따라서는 사지 말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또 뒤통수 재료가 군사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싸워가는 것 같아요. 이런 단어 저 중국 신문 보면 젊은이되어 농촌 가라. 젊은이되어 농촌 가래요. 청소년 실업률이 거의 20% 후반대예요. 사회적 갈등 구조가 어마무시하게 내부적으로 축적되어 있는데 폭발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네. 이거에 반대고 그럼 여행이나 가라. 이게 나는 그러면서 또 지금 금리 인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죽 문제가 심각하니까 경기 부양 금리 인하까지도. 그리고 미국은 계속 때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자넷 앨런 재무장관이 중국 가갖고 채권을 좀 사줘야 했다 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변동성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하는 게 이 채권 쪽에서의 그 칼싸움 같아요. 이게 이제 주식을 또 건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그 신용 등급 문제, 은행의 그 리스크 문제를 건드리는 것 같고, 이게 또 불안을 더 조장시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테마 갖고만 계속 돌리거나, 뭔가 그 으쌰 놓고 흔들어 버리고, 연수서 없고, 그리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거의 3배 이상 되고 버리고, 꼬리 변동성이 더 커지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참 끔찍한 장이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9시로 빨리 제도 개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중국의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더 오래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국내장이 아시아 증시에서도 가장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중국발 리스크가 국내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옛날 홍콩 ELS라든지 H 연결되거나 중국이 많이 빠져나가 엑스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을 때린 거는 EEM이나 EWY나 삼성전자 갖고 공격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국고채 중국이 그거에 대한 공격 정도? 그거 변동성이 환율 변동성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고민이에요. 2,500을 깼다 가느냐 아니면 지지해주고 2,000 또 다시 한 600이나 650까지 갔다가 다시 해서 박스를 유지하느냐. 요거는 빨리 나스닥이 어떻게 되나. 오늘부터 18일 만기 전후. 그래서 23일이 엔비디아 실적이거든요. 다음 주에 있죠. 네. 그러면 실적은 다 끝나요. 그러면 그때 사이에 13,300과 13,500을 지지해주고 14,000을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저는 4등분 맥점으로 봅니다. 4등분 맥점이라는 게 뭐냐면 나스닥 지수를 통해서 봐주시는 거예요? 애플도 보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뭐 테슬라도 보는 거고 다들 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스닥이 아까 13,300에서 500 사이라고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엔비디아 400불을 안 깼어요 이번에.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400불. 그래서 지금 하락폭의 딱 반 정도에서 유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400불을 다시 깨면 이건 23일 이후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200불은 안 깰 것 같습니다. 200불은. 그러니까 나스닥이 12,500대 테슬라가 얼마였나를 보는 거죠. 그때가 220불 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220과 230에서는 막아낼 것 같아요. 그리고 대반등이 260과 275에서 꺾여서 다시 가는 거. 이게 한 달이나 두 달을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A는 공격 들어왔습니다. B가 에너지가 얼마 나오나. 그래서 중요한 선을 220, 270 이렇게 그었습니다. 상단, 하단. 그러면 애플은 170불, 180불, 10불 안에서 180불을 돌파하면 뭔가 안도가 되는 거고 170을 공격하면 이거 불안한 거고. 그래서 이런 XY치 놓고 엔비디아 400불, 그 다음에 테슬라 220불, 애플 170불, 나스닥 13,300. 요게 지지해주면 비파동 나 있다. 깨면 우리 한 번 더 두들겨 맞고 간다. 그리고 이쪽에서 에너지는 이제 이놈입니다. 그 릴라이. 이거 꼭 엔비디아 같이 가요. 이번에 이렇게 대롱대롱에다가 갭으로 가면서 더 치고 나가니까 네네. 우리한테 이 불치병 관련되거나 또 비만 관련되거나 네. 이런 종목들의 테마를 이 종목이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꺾이지 않는 한 계속 그쪽. 그러니까 엔비디아 갈 때가 그게 딱 7월 초부터 시스템 반도체, 한미 반도체 뭐 날라갔거든요. 그거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빅테크가 자꾸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네. 시장을. 요게 이제 요번 주에 멈춰주나 그걸로 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빅테크가 멈춰지지 않으면 미국도 그냥 바이오나 테마장 지수는 빠지고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 보실 때 인버스 곱 지수도 함께 좀 살펴주셨었잖아요. 지금 흐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인버스 곱이 2,558원 했는데 100원 더 갔어요. 2,650. 네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2,700, 800원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2,500개에서 2,450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2,650과 2,500 사이에서 얼마만큼 박스를 주나.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다음 시간까지는 그 박스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면 한 번 더 공격 맞았네요. 아니면 이제 막았네요. 그러면서 뭔가 터닝이 나왔네요. 이게 이제 저는 미국 국채금리가 4.0을 팍 깨고 벌써 뭔가 오늘 그 4.2에서 이게 지금 뭔가 개입 들어간 것 같거든요.
요게 이제 4.0을 언제 깨냐가 그 나스닥이 급등하는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파생 시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21포인트 빠지면서 시장을 죽여놨습니다. 네. 그러면 인버스가 이때 2,350에서 2,600원, 300원 올린 거예요. 그러면 딱 반이 얼마죠? 342.5입니다. 반의 반이 얼마죠? 337입니다. 요게 삼성전자 67,500원.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로 2,580, 780. 요 라인 337.5와 338.5를 저항으로 만드냐, 지지 만드냐. 여기 3일 안에 결판이 났고 수요일 안에 만약에 340까지 가면서 요거를 337과 8을 지지해줘요. 그러면 N자형 파동이 나올 것 같고. 그럼 삼성전자 7만 전자 다시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파도나 이쪽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거에서 감을 잡으시죠. 그래서 1차 공격은 오늘부터 18일 안에 완료될 것 같고 대반등이 확인하는데 9월 초 정도까지 걸릴 것 같고 9월 초에서 이 중심값 340, 42가 저항이 되냐 지지가 되냐 갖고 대세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을 파생 시장과 연계해서 좀 판단을 보고 싶네요.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이 좋지 못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2,525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878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하락은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반등 시에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좀 내볼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본 건데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코멘트를 주시겠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850은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1년 내내 850, 950, 900 중심. 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가 90만 원 가까우면요. 반등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실패했을 때 다음 문제는 거죠. 그거를 한번 한 2주 코스로 기대해 보고요. 네. 삼성전자도 7만, 우리가 7만 3천 원대 8만 전자, 제가 농담을 8만 구경하기 힘듭니다. 파생 때문에. 오히려 6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6만 5천 원, 6천 원이 굉장히 강력한 선입니다. 5자는 안 볼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조만간에 이제 3, 4분기 실적이라든지, ARM 뭐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번이, 그래서, 이 선물 기준으로 저는 이 330과 2,500, 이 라인이 만만한 라인이 아닙니다. 강력한 네. 라인. 그리고 335와 2,500, 670을 빨리 돌파하는 이게 관건인데, 이 파생, 요거, 언제 내일 아침에 의사록, 이건 뭐 크게 의미를 안 두는데, 옵션 만기, 엔비디아. 요 마디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선물과 코스닥과 이런 것들의 대표성 종목들이 작용 반작용이 나오나 한번 보시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돌았을 때 삼성전자 3%, 5% 돌아서요. 네. 뭐 사시겠습니까? 파도 AD 테크노 산다고요. 그 자동차가 돌아서요. 하단이 왔어요. 돌아서요. 뭐 사시겠습니까? 그게 원익 PN이가 그것 때문에 권했는데 또 초동지대를 엮어갖고 뭐 할 말 없이 급등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 덱, 자동차 부품단, 충전소 이런 것들이 그때 현대차가 18만 원에서 20만 원 가는 에너지 요 프로 사이클의 부품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9월 달까지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9월 달에 ARM 상장 끌게.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IPO 끌게. 이렇게 핵심을 딱딱 집어갖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비만, 그 다음 항암, 다음 타자. 저는 첨생법. 이렇게 해서, 전략을 자꾸 이렇게 이동시켜서 압축된 종목 갖고 한번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대표되는 종목들이 턴할 때 그때 어떤 종목들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미리미리 추려놓고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승조 대표님의 돈의 물줄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